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내면을 위한 쉼터, 내 마음속 옹달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문장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야말로 가장 진실한 이야기이다. 한 문장일 뿐인데 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말, 끊임없는 알림음, 광고, 뉴스, 정보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닫을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바로 내면의 소리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일까요? 때로는 바쁨이라는 그럴듯한 방패 뒤에 진짜 나를 숨겨놓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느끼는 감정, 혹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까지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떠오릅니다. 마치 연못의 물결이 멈추었을 때 그 바닥의 돌멩이 하나하나가 드러나는 것처럼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살며 바쁘게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겉으론 잘 지내는 척했지만 속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죠.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그 질문은 결코 작지 않았고 그를 아주 낯선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멈추고 한적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TV도 없었으며 말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내내 너무 많은 소리 속에 살아왔구나.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였나요? 아니, 그런 시간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은 너무 많이 듣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듣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 진정 나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리는 걸까요? 바로 고요함 속에서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쉬는 시간, 모든 것이 멈춘 공간, 거기에서 진짜 생각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무수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어떤 것은 오래된 후회이고 어떤 것은 미뤄두었던 소망입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잊고 지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어느 평범한 저녁,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도 켜지 않고 TV도 틀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으면 문득 10년 전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그때는 너무 어렸고 너무 자존심이 셌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요. 그 후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핑계로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그 감정이 다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낡은 상자에 던져두었던 기억이 먼지를 털고 나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 그렇게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날엔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오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중 문득 어릴 적 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 나는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지. 학창 시절 밤새워 써내려간 시와 이야기들, 고등학교 문예부 시절의 낭독회, 친구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던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다 말하죠. 언제부턴가 나는 그걸 잊고 있었구나. 이런 순간들이 바로 고요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
바쁜 일상 속에서는 놓쳐버린 진짜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조용한 틈 사이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늘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생기고, 누구와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스마트폰은 매 순간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함 안에 머물러 보면 놀랍게도 그 시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수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지나간 시간과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에 대한 조용한 상의.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혼자 산책을 하다가 혹은 새벽녘 눈을 떠 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울컥했던 적. 무언가를 분명히 느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감정. 그것은 바로 마음의 소리가 문을 두드린 순간입니다. 고요함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이야기는 언제나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왜 고요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깊은 사유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로 있었고 귀족의 삶도 살았으며 말년엔 농부처럼 살았던 사람. 그는 삶의 다양한 소음을 겪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조용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느꼈던 걸 겁니다. 그의 대표작 전쟁과 평화 속에서도 가장 격렬한 장면 뒤엔 항상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끝나면 적막이 찾아오고 아무리 바쁜 하루도 밤이면 고요함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통찰의 시간입니다. 그가 전쟁과 평화에서 묘사한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주인공 안드레이는 전투 중 포탄이 터지는 한가운데에서 뜻밖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을 느낍니다. 전쟁이라는 극도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그는 문득 멈추어 푸른 하늘의 무한함과 자신 존재의 덧없음을 자각합니다. 그 순간은 소란의 절정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요함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톨스토이가 말년의 야스나야 폴랴나, 농장으로 돌아가 소박한 농부의 삶을 택한 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이자 세계적인 작가였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명성과 재산이 삶의 본질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끄러운 세상의 갈채가 아닌 흙을 만지고 자연을 느끼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며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에 글을 쓰곤 했습니다. 그 고요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삶을 돌아보고 진실을 듣고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조용한 아침, 모두가 잠든 새벽,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직감 같은 것, 내 영혼의 숨결 같은 것.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아주 잠깐이라도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꺼두고 TV도 끄고 조용한 방에 앉아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조용함이 어색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조용함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매일 조금씩 늘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피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고요는 모든 것을 드러내줍니다. 고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늘 바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쫓기며 마음속 공허함을 느낄 틈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유 없는 짜증과 무력감에 휩싸인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머물러 보겠다고 말입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지루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온갖 걱정과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자신 안의 미세한 감정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던 피로와 짜증이 사실은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편안함과 자유였다는 것을.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진실이 아무 말 없는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요는 우리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다시 연결되도록 이끕니다. 불안과 걱정, 비교와 욕심이라는 파도 아래 감춰져 있던 순수한 마음의 호수는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 맑은 물빛을 드러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외부의 소음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고요라는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고요는 상처를 말없이 감싸 안습니다. 그것은 약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어떤 날은 스스로의 실수에 괴로워할 때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보다도 오히려 침묵 속의 포옹일지도 모릅니다. 삶이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바쁠 때 고요함이 필요하고 가장 외로울 때 혼자 있어야 하며 가장 아플 때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곤 하죠. 바쁠수록 더 많은 소음을 찾고 외로울수록 사람을 만나려 하며 아플수록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반대의 길을 제안합니다.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가장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것. 가장 흔들릴 때 가만히 멈추라는 것.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주말엔 자기 개발로 하루를 꽉 채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요.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청년은 입원실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고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괴로웠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불안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달려왔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넌 뭐든 완벽해야 한다는 말, 친구들 사이에서 늘 비교당하던 기억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깊이 그를 조여왔는지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안아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괜찮아, 그만해도 되라고 말해줬어요. 이처럼 고요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만 치유가 시작되고 방향이 보이고 진심이 들립니다. 상처는 소음 속에서 무뎌질 뿐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아픔이 또렷해지고 그 아픔을 부드럽게 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삶이 버겁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휴대폰을 끄고 혼자 있는 방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그 작은 고요가 당신을 가장 안전한 품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를 비교하죠. 하지만 고요함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오직 나에게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가? 그것이 고요가 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속 옹달샘, 이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고여 흐르는 작은 샘. 아무도 크게 관심 가지지 않지만 마른 나그네의 목을 축여주는 생명의 물.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옹달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샘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한 모금 들이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고요함, 그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로 삶을 채우는 동안 영혼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야말로 가장 진실한 이야기이다. 이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 문장의 연장이 되길 바랍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단 한순간 조용히 앉아 나를 듣는 시간. 그것이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마음속 옹달샘은 언제나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내면을 위한 쉼터, 내 마음속 옹달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문장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야말로 가장 진실한 이야기이다. 한 문장일 뿐인데 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말, 끊임없는 알림음, 광고, 뉴스, 정보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닫을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바로 내면의 소리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일까요? 때로는 바쁨이라는 그럴듯한 방패 뒤에 진짜 나를 숨겨놓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느끼는 감정, 혹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까지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떠오릅니다. 마치 연못의 물결이 멈추었을 때 그 바닥의 돌멩이 하나하나가 드러나는 것처럼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살며 바쁘게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겉으론 잘 지내는 척했지만 속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죠.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그 질문은 결코 작지 않았고 그를 아주 낯선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멈추고 한적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TV도 없었으며 말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내 너무 많은 소리 속에 살아왔구나.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였나요? 아니, 그런 시간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은 너무 많이 듣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듣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 진정 나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리는 걸까요? 바로 고요함 속에서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쉬는 시간, 모든 것이 멈춘 공간, 거기에서 진짜 생각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무수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어떤 것은 오래된 후회이고 어떤 것은 미뤄두었던 소망입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잊고 지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어느 평범한 저녁,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도 켜지 않고 TV도 틀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으면 문득 10년 전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그때는 너무 어렸고 너무 자존심이 샜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요. 그 후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핑계로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그 감정이 다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낡은 상자에 던져두었던 기억이 먼지를 털고 나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 그렇게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날엔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오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중 문득 어릴 적 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 나는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지. 학창 시절 밤새워 써내려간 시와 이야기들, 고등학교 문예부 시절의 낭독회, 친구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던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다 말하죠. 언제부턴가 나는 그걸 잊고 있었구나. 이런 순간들이 바로 고요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 바쁜 일상 속에서는 놓쳐버린 진짜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조용한 틈 사이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늘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생기고, 누구와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스마트폰은 매 순간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함 안에 머물러 보면 놀랍게도 그 시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수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지나간 시간과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날에 대한 조용한 상의.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혼자 산책을 하다가 혹은 새벽녘 눈을 떠 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울컥했던 적. 무언가를 분명히 느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감정. 그것은 바로 마음의 소리가 문을 두드린 순간입니다. 고요함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이야기는 언제나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왜 고요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깊은 사유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로 있었고 귀족의 삶도 살았으며 말년엔 농부처럼 살았던 사람. 그는 삶의 다양한 소음을 겪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조용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느꼈던 걸 겁니다. 그의 대표작 전쟁과 평화 속에서도 가장 격렬한 장면 뒤엔 항상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끝나면 적막이 찾아오고 아무리 바쁜 하루도 밤이면 고요함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통찰의 시간입니다. 그가 전쟁과 평화에서 묘사한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주인공 안드레이는 전투 중 포탄이 터지는 한가운데에서 뜻밖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을 느낍니다. 전쟁이라는 극도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그는 문득 멈추어 푸른 하늘의 무한함과 자신 존재의 덧없음을 자각합니다. 그 순간은 소란의 절정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요함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색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톨스토이가 말년의 야스나야 폴랴나,
농장으로 돌아가 소박한 농부의 삶을 택한 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이자 세계적인 작가였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명성과 재산이 삶의 본질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끄러운 세상의 갈채가 아닌 흙을 만지고 자연을 느끼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며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에 글을 쓰곤 했습니다. 그 고요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삶을 돌아보고 진실을 듣고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조용한 아침, 모두가 잠든 새벽,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직감 같은 것, 내 영혼의 숨결 같은 것.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아주 잠깐이라도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꺼두고 TV도 끄고 조용한 방에 앉아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조용함이 어색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조용함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매일 조금씩 늘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피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고요는 모든 것을 드러내줍니다. 고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늘 바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쫓기며 마음속 공허함을 느낄 틈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유 없는 짜증과 무력감에 휩싸인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머물러 보겠다고 말입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지루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온갖 걱정과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자신 안의 미세한 감정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던 피로와 짜증이 사실은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편안함과 자유였다는 것을.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진실이 아무 말 없는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요는 우리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다시 연결되도록 이끕니다. 불안과 걱정, 비교와 욕심이라는 파도 아래 감춰져 있던 순수한 마음의 호수는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 맑은 물빛을 드러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외부의 소음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고요라는 거울 앞에 가만히 앉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고요는 상처를 말없이 감싸 안습니다. 그것은 약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어떤 날은 스스로의 실수에 괴로워할 때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보다도 오히려 침묵 속의 포옹일지도 모릅니다. 삶이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바쁠 때 고요함이 필요하고 가장 외로울 때 혼자 있어야 하며 가장 아플 때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곤 하죠. 바쁠수록 더 많은 소음을 찾고 외로울수록 사람을 만나려 하며 아플수록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반대의 길을 제안합니다.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가장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것. 가장 흔들릴 때 가만히 멈추라는 것.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주말엔 자기 개발로 하루를 꽉 채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요.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청년은 입원실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고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괴로웠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불안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달려왔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넌 뭐든 완벽해야 한다는 말, 친구들 사이에서 늘 비교당하던 기억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깊이 그를 조여왔는지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안아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괜찮아, 그만해도 되라고 말해줬어요. 이처럼 고요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만 치유가 시작되고 방향이 보이고 진심이 들립니다. 상처는 소음 속에서 무뎌질 뿐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아픔이 또렷해지고 그 아픔을 부드럽게 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삶이 버겁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휴대폰을 끄고 혼자 있는 방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그 작은 고요가 당신을 가장 안전한 품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를 비교하죠. 하지만 고요함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오직 나에게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가? 그것이 고요가 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속 옹달샘. 이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고여 흐르는 작은 샘. 아무도 크게 관심 가지지 않지만 마른 나그네의 목을 축여주는 생명의 물.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옹달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샘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한 모금 들이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고요함, 그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로 삶을 채우는 동안 영혼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야말로 가장 진실한 이야기이다. 이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 문장의 연장이 되길 바랍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단 한순간 조용히 앉아 나를 듣는 시간. 그것이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마음속 옹달샘은 언제나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